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매일 아침 우리 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치열한 논쟁입니다. 바로 새벽 배송 제한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배송 기사들의 과로를 막아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서는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근로시간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두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와 여당의 방향에 동의하며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46시간으로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그 민주노총의 관점을 대변해서 논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저는 규제의 실효성, 그리고 시장의 현실을 강조하는 한국노총의 관점을 대변하겠습니다. 화물 운송 사업자와 계약한 기사들까지 규제 대상을 넓혀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근로시간 상한 역시 기사들의 그 생계를 고려해서 주 50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국노총이 최근 제출한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제안안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규제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물류시장의 아주 복잡한 하도급 구조, 그리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현실을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제가 강력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 핵심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택배기사들의 과로, 특히 이 생체 리듬을 완전히 거스르는 심야 배송으로 인한 건강 훼손은 이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채로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하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면 지금 새벽 배송 시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극심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핵심 인력부터 당장 규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쿠팡, 컬리, 그리고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직접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른바 배 번호판을 달고 일하는 기사들이 그 1차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직계약 기사들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배 번호판 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려면 예외 없이 주 40시간에서 최대 46시간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절대적인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당연히 중요하죠. 이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방식, 그러니까 배 번호판만 콕 집어서 규제하겠다는 방식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반쪽짜리 규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반쪽짜리 규제요?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배 번호판은 국토부에서 택배 전용으로 무상 발급해주는 번호판이고요. 아, 바, 사, 자 번호판은 기사들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직접 사야 하는 일반 영업용 화물 번호판이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배 번호판을 단 트럭하고 아바사자 번호판을 단 트럭이 똑같이 섞여서 신선식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빼놓는다. 이건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특정 업체만 옥죄는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할 때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벽을 기하자는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거대한 구멍을 방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의 사례를 보면 이 모순이 아주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CJ 대한통운은 택배 서비스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물 운송 사업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된 대로 배 번호판 기사들만 규제하게 되면 똑같은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똑같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싣고 똑같은 새벽 시간에 배송을 하는데 단지 번호판이 아바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사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제도의 본질에 부합할까요?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화물 운송 시장의 하도급 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발생하는 딜레마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단계적 적용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새벽 배송 시장을 주도하면서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도대체 어딥니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겠죠. 맞습니다. 바로 쿠팡이나 컬리 같은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의 직접 배송 시스템입니다. 이들이 고용한 직계약 배송기사들이 현재 가장 가혹한 형태의 심야 노동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화물 운송 사업의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전부 다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지금 당장 심야 배송의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가는 이 배번호판 기사들의 건강권은 도대체 언제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까? 통제가 명확하고 시급한 곳부터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워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가장 눈에 띄는 곳만 덮어놓고 규제하면 풍선 효과는 당장 내일 터집니다. 현장의 업계 관계자들이 왜 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지 그 이면을 보셔야 해요. 이면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택배 대화비구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택배사에 몰려있고 쿠팡이나 컬리 같은 신흥 플랫폼의 기사들은 노조 가입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 번호판, 즉 신흥 이커머스 기업 중심의 새벽 배송만 핀셋 규제하겠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불공정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 나간 해석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기업 차원의 풍선 효과예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배 번호판 기사들만 주 40시간 규제에 묶여버리면 거대 유통기업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100% 아바사자 번호판 기사들, 즉 화물 운송사업자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망 밖에 있는 화물 기사들의 과로를 국가가 오히려 부추기는 끔찍한 역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한국노총이 새벽에 배송하는 아바사자 기사들을 모른 척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특정 신흥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억측은 현상의 선후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해석입니다. 노조 가입 여부나 무슨 정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스템 자체가 현재 새벽 배송 시장의 파이를 독식하면서 가장 많은 심야 과로를 양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1차적 타깃이 된 것뿐입니다. 현장의 인식은 다릅니다. 물론 대형마트 배송이라는 새로운 물동량이 화물 기사들에게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택배 서비스 사업자라는 아주 굵직한 기둥부터 규제의 틀 안에 가두고 그 표준을 바탕으로 점차 화물 운송 영역까지 규제망을 넓혀가는 것이 행정적으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다가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교착 상태를 우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출발선부터 형평성을 잃은 정책은 시장 참가자들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결국 정책 자체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배 번호판을 단 기사들은 왜 우리만 일할 권리를 뺏기느냐며 반발할 것이고 아바사자 기사들은 왜 우리는 보호해주지 않느냐며 분노할 겁니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정책 도입 초기의 진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진통을 두려워해서 가장 시급한 근로시간 단축을 타협해버린다면 그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쟁점인 규제 강도, 즉 근로시간의 상한선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넘어가시죠. 저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 40시간에서 최대 46시간 제한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확신합니다.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몸에 미치는 타격이 주간 노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한국노총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주 50시간 상한은 여전히 과로의 위험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단히 위험한 타협안입니다. 노동계가 앞장서서 노동 강도를 대폭 낮추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만 물류시장 전체가 이 비인간적인 속도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야 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그 의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46시간으로 대폭 잘라버리면 현장에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셨나요? 어떤 일 말씀이십니까? 이건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경제적 현지를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택배 현장의 임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건당 수수료, 즉 피스레이트 방식이거든요. 배송한 건수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죠. 만약 어떤 기차가 주 50시간을 일하면서 월 4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국가가 강제로 주 40시간까지만 일하라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줄어들겠죠. 네, 단순 계산으로도 소득이 32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기사들이 당장 생활비, 대출이자, 트럭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국가가 내 건강을 지켜줘서 참 고맙다 이러면서 집에서 편히 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는 당연히 뼈아픈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생계 문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죠. 하지만 생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살아 있어야 돈도 버는 것이죠. 바로 그 살아있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가 더 철저히 실패한다는 겁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개인 차원의 풍선 효과입니다. 투잡 문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퇴근한 배송기사가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뭘 하겠습니까?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알바를 뛰거나 심야 대리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택배 노동시간으로 합산되지도 않죠. 결국 택배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서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오토바이 위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겁니다. 기사들의 총 노동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육체적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생명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위험으로 기자들을 등 떠미는 꼴이 되는 거죠. 투잡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풍선 효과,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줄어든 소득 때문에 투잡을 뛰어야 한다면 노동시간을 늘려줘서 합법적으로 더 과로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적게 일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의 역할입니다. 소득 보전요? 네, 구체적으로 심야 배송 단가를 대폭 현실화하고 야간 근로에 대한 합당한 할증 수당을 의무화하는 등 본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야죠. 어차피 대출이자 내야 하니 위험해도 주 50시간까지는 마음껏 과로하게 해주자. 이런 식의 접근은 노동보호라는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지극히 패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단가 인상이나 수익 구조 개선.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당장 기사들의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기 위해 배송 단가를 건당 100원, 200원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커머스 업체나 물류회사가 자신들의 마진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온전히 흡수할까요? 어느 정도 기업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김대중 교수가 정확히 짚었듯 이건 필연적으로 택배 요금 인상 논의로 직결됩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새벽 배송 프리미엄 요금이라는 형태로 전가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한 건당 4,000원, 5,000원씩 하는 배송비를 기꺼이 지불하려 할까요? 수요는 급감할 겁니다. 새벽 배송 시장 자체의 파이가 쪼그라들고 물동량이 줄어들면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구조 개선을 기다리면서 당장의 시장 충격을 버텨내기엔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당장의 단기적인 시장 위축과 진통을 피하자고 기사들의 뼈를 갈아 넣어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장시간 과로 체제를 계속 용인하자는 건가요? 그건 더 큰 사회적 재난을 방치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일정 부분 증가하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돌아가는 그 값싼 심야 배송 시스템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과감히 끊어내야 할 구시대적 모델입니다.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일종의 과도기적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적인 절벽이 아니라 주 50시간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50시간 상한제가 결코 과로를 무조건 방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일주일 내내 밤낮 없이 60시간, 70시간씩 달리는 극단적인 초장시간 노동자들은 확실하게 통제해서 휴식을 강제하되 당장의 생계 유지가 필요한 기사들이 급격한 소득 절벽에 부딪히지 않고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제공하자는 거죠. 하지만 그 완충지대가 제도는 책상 위에서 그리는 논리적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밥그릇과 일상을 실제로 지켜내는 실효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각지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배 번호판만 핀셋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옥죄는 방향은 의도와는 정반대로 현장의 극심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 배달 알바 뛰는 기사들만 양산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현실적인 완충지대라는 명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안전규제의 도입을 번번이 유예시키고 수많은 과로사를 방치해온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경제적 충격이 크다 라며 물러서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주 50시간을 심야노동에 적용하게 되면 주야 간의 신체적 피로도 차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주간 노동을 주 60시간 이상 하는 것과 맞먹는 끔찍한 육체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화물 운송 사업자인 아바사자 영역까지 완벽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에 다 같이 규제를 시작하자는 입장은 당장 눈앞에서 불타고 있는 집에 화재 진압을 미뤄두고 완벽한 국가 소방 매뉴얼부터 다시 쓰고 오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려서 끄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겠다며 뿌린 그 물이 구조적 결함을 타고 옆집으로 흘러 들어가서 멀쩡한 집까지 붕괴시킨다면 그건 제대로 된 소방 활동이 아니죠. 이중적 지위를 가진 거대 물류기업 소속 화물기사들이나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처럼 명백하게 예상되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건 정책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번호판의 색깔이 노동자의 피로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번호판의 색깔이 피로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의 무게는 완전히 똑같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고 고용구조가 명확한 직계약 기사들부터라도 우선 보호의 우산 아래 두는 것이 국가 행정력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접근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모든 실타래를 한 번에 다 풀고 나서 규제를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현실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게 되는 교착 상태를 낳기 쉽상입니다. 교착 상태를 걱정하시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빨리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왜 특정 전통 택배사의 화물기사들은 규제에서 비켜가고 쿠팡이나 컬리기사들만 규제 대상이 되어 소득의 직격탄에 맞아야 하느냐는 현장의 거센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론은 정당성을 얻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제도는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 누구도 억울하게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현재 제안된 규제안이 아직 현실의 복잡성을 다 담아내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강력한 방증이기도 하죠. 노동계 내부의 치열한 이견을 제도가 설익었다는 증거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묵혀왔던 과로노동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강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아프지만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양측의 팽팽한 논의를 서서히 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오늘 토론을 통해 제 입장, 즉 민주노총의 관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생명 보호라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통제와 적용이 가능한 배너노판 중심의 이커머스 직계약 기사들에게 즉각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하며 주 40시간에서 최대 46시간이라는 강력한 근로시간 상한을 두어 시장 전체에 심야 노동 단축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다수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적 접근을 통해 구조 자체를 강제로라도 바꿔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반면 저와 한국노총의 관점은 정책이 현실에서 의도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공정한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사각지대를 방치해 규제 밖의 과로를 부추기거나 줄어든 소득 때문에 기사들을 오토바이 배달 같은 더 위험한 투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번호판의 종류나 하도급 구조를 가리지 않는 포괄적인 규제망을 구축하되 기사들이 급격한 소득 감소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주 50시간 상한이라는 현실적 접근이 병행되어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철학적 기반에서 아주 또렷하고 좁히기 힘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 속도전에 내몰린 택배 배송 기사들의 과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개입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의 본질은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완벽한 규제의 대상을 단번에 획정할 수 있는가라는 행정적 한계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생존권, 즉 당장의 밥그릇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쯤에 이상적인 균형점을 설정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딜레마입니다. 단일한 정답을 무자르듯 명쾌하게 내리기에는 배송을 둘러싼 물류시장의 거대한 생태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양측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치열한 논의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 택배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 나아가 아침마다 신선한 식료품을 받아보는 우리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과 비용 구조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다룬 생계와 생명, 형평성과 시급성이라는 다양한 논점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어느 쪽의 정책적 접근이 현 시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다양한 시각을 교차 검증하고 고민할 때 비로소 입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법이니까요. 다양한 시각으로 쟁점을 파헤치는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